이번 시간에는 챕터 03번 기본 화면 실습의 화면 디자인 부분, 거기에서 EXPR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XPR이라고 하는 기능, 익스프레션 기능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X플랫폼 화면 개발하실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런 중요한 속성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EXPR은 설명이 이렇습니다. 컴포넌트 혹은 그리드 셀의 텍스트를 계산을 통해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할 계산식을 지정하는 속성이다. 정의만 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뒤쪽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한결 이 구문이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구문의 작성 기준은 X플랫폼 스크립트 문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X플랫폼 자바스크립트 코딩하는 창이 있죠. 그쪽에 쓰는 구문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문 작성 기준을 얘기를 도움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러면 실제로 개발하실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구문의 예를 아래쪽에서 좀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데이터셋 컬럼에 비교 연산을 할 수가 있다가 있고요. 두 번째 X플랫폼 API. X플랫폼 API는 또 자바스크립트 API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의 API도 쓸 수 있다. 또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의 메소드를 쓸 수가 있고 화면에 변수나 함수를 참조할 수 있다. 이런 자주 사용되는 구문의 예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스프레션 구문, 자, 속성 어디에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블 클릭. 자, 그리드 더블 클릭 편집 모드로 들어가 보시면 네임 아래쪽 바디 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바인딩 그룹에 EXPR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구문은 EXPR 속성 뒤쪽에 이 조그마한 Set Expression 버튼에 입력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자주 사용된다라고 얘기했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인딩된 데이터셋의 컬럼에 비교 연산할 수가 있다. 자, 바인딩된 데이터셋의 컬럼 중에 EMPL ID와 그 다음에 풀 언더바 네임이 있죠. 두 개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을 실행을 해보시면 데이터 표현이 이렇게 되죠. 바인딩된 데이터셋의 EMPL ID와 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자, 문자일 연산이 되어 있죠. 이유 자체는 EMPL ID와 풀네임이라고 하는 컬럼이 데이터셋 컬럼 타입이 스트링 타입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붙어서 나온 거고요. 만약에 서버 측에서 판매 금액과 부가세 컬럼을 인티저나 데시멀, 즉 숫자형 데이터셋 컬럼으로 가지고 온다라 그러면 여기에는 합계 금액이 또 표현되게 할 수 있겠죠. 사용 의예는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를 표현하는 부분이 이미 한 군데 있었죠.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에서 컬럼을 바인딩을 했고 EXPR이라고 하는 속성에서 컬럼 연산을 했는데 우선권은 EXPR이 같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 개발할 때 자주 나오는 요구사항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원 데이터를 뿌리고 있는데 자, 실행을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자, 사원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용자 측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직 중인 사원은 텍스트 컬러를 블랙, 검정색으로 칠해주고 퇴직한 사원은 그레이로 표현을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들. 직원이 퇴사한다라고 해서 레코드를 삭제하지 않죠. 혹은 더 많이 이제 나오는 요구사항 중에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를 출력을 하는 그리드다. 그러면 거래처 이름이 나오는데 사용자 측에서 불량거래처가 나오면 불량거래처의 텍스트 컬러는 블랙, 검정색으로, 죄송합니다. 레드, 빨간색으로 칠해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요구사항들은, 자주 나오는 요구사항들은 레코드별로 조건 판단을 하고 셀의 속성을 바꾸는 그런 요구사항들입니다. 자, 그런 요구사항들이 나오면,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익스프레션 구문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데이터,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값이
젠더라고 하는 구분값이 있습니다. 여자냐 남자냐. 그래서 간단하게 기능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익스프레션 구문으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일단 여자냐 남자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자냐 남자냐 구분할 수 있는 컬럼 값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컬럼에 비교 연산할 수가 있다라 그랬죠. 자, 밀려 들어오는 바인딩 돼서 들어오는 레코드들의 컬럼의 값이 W 여자하면 파란색으로, 아니면 남자는 빨간색으로 셀의 컬러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더란 컬럼이 W냐, 컬럼의 비교 연산 부분. 자, 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근데 EXPR 구문에서 이제 인라인으로, 한 라인으로 여자냐 남자냐 그런 구분값을 써주셔야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사막 연산자라고 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한 줄로 분기를 할 수 있는 연산자죠. 사막 연산자의 문법은 이렇습니다. 조건이 앞쪽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쓰죠.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일 때에는 그 뒤쪽에 인자를 기록을 하고 값을 기록을 하고, 거짓일 때는 그 다음에 콜런을 쓰고 기록을 하죠. 자, 사용자가 바꿔달라는 속성이 컬러였습니다. 글자, 색. 뭐 디자이너분께서 직접 전달해준 헥사코드 값을 쓰셔도 되고, 네임드 컬러를 쓰셔도 됩니다. 여자하면 블루로 문자색을, 여자가 아닌 친구들은 다 남자로 보겠습니다. 레드로 하겠다. 이렇게 사용자의 요건은 익스프레션 구문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 구문을 사용자가 바꿔달라고 하는 속성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복사를 하시고 더블 클릭, 그리드 더블 클릭 편집 모드로 들어가셔서, 자, 네임 셀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의 바디 부분을, 네임 컬럼의 바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사용자가 바꿔달라는 속성이 글자색, 컬러입니다. 뭐 홀수번째, 짝수번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짝수번째 기록하지 않고 홀수번째만 기록을 하게 되면 짝수번째는 홀수번째 컬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만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컬러에만 홀수번째만 지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뒤에 익스프레션 버튼이 있죠. EXPR 버튼. 자, 클릭. 그리고 사용자의 요건을 입력을 합니다. OK를 하시고, OK를 하시고, 자,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레코드별로 조건 판단을 하고 셀의 속성을 바꾼다. 이런 요구사항들은 항상 익스프레션으로 사용자 요건을 정리를 하시고, 사용자가 바꿔달라는 속성에 구문을 넣어서 해결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네, EXPR 구문에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화면의 변수나 함수를 참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화면에 참조된 함수, EXPR 부분의 펑션, 그러니까 화면이 가지고 있는 펑션을 호출하실 수가 있는데, 그 펑션이 수행 시간이 너무 길거나 로직이 복잡하거나 어떤 서버와 통신을 하고 있다, 그런 기능들은 기록하시면 그리드에 디스플레이된 속도가 확실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을 호출하는 케이스는 해당하는 펑션이 짧고 간결한 그런 구조를, 복잡하지 않도록 구조를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드의 성능 때문에 그런 주의사항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챕터 3번 내용이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고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 컴포넌트 종류별 설정 방법이 있었죠. 콤보라든가 마스크 에디트 이런 부분들은 그냥 컬러만 바인딩을 하게 되면 데이터 표현이 안 되거나 정상적으로 표현이 안 됐었죠. 설정을 바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바인딩이라고 하는 기법,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그랬죠. 이 기법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셔야 X 플랫폼의 화면의 동작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익스프레션에서 자주 사용되는 EXPR 구문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주의사항이 있었죠. 펑션을 호출하는 데는 해당하는 펑션을 짧고 간결하게 쓰자. 그런 부분들은 주의사항 역시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챕터 03번 기본 화면 실습의 화면 디자인,
EXPR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